설날 아침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설날만 되면 저는 늘 이랬습니다. 불안과 긴장으로 가슴이 두근거려서 깊은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옆에서 남편은 평화롭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얼굴은 피곤으로 푸석푸석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해.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고 간단히 머리를 정돈한 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니 어제 저녁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이 싱크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전 부칠 밀가루 반죽, 깨끗이 다듬어 놓은 나물들, 손질된 고기와 생선들. 저는 한숨을 쉬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시댁의 명절을 6번 겪었습니다. 추석 3번, 설날 3번, 그리고 그 6번 모두가 저에게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었습니다. 아니, 까다롭다는 표현보다는 완벽주의자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음식의 간부터 시작해서 상차림의 순서, 절하는 자세, 말투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날카로운 지적이 돌아왔죠. 며느리가 이것도 제대로 못해?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안 해.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잘하던데.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아무리 잘해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부족하게 보일 테니까요.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깨웠습니다. 애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부치면서도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오늘은 또 뭐라고 하실까? 혹시 간이 잘못됐다고 하시면 어쩌지? 전 색깔이 고르지 못하다고 하시면? 그렇게 2시간 가까이 전을 부치고 나니 어느새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좀 더 자지 그랬어. 저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할 일이 많아서. 남편은 제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을 거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 당연한 거지.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남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댁 일에 있어서는 늘 소극적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을 뿐 제대로 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죠. 9시쯤 되자 시댁으로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음식들을 용기에 담아 큰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 차에 짐을 싣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설날 아침이라 그런지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은 걸릴 거리를 4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시댁 앞에 차를 세우자 긴장감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서 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빨리 들어와서 음식 준비나 해. 인사치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바로 일 얘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이미 시누이가 와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늘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언니, 늦었네요? 응, 준비하느라. 저는 벌써 1시간 전에 왔는데 제사상 준비 많이 남았어요. 시누이의 말투에는 은근히 저를 나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의 지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물은 물기를 완전히 빼야 해. 저는 크기를 똑같이 맞춰. 과일은 껍질을 얇게 깎아야 보기 좋아. 1시간, 2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제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며느리의 숙명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드디어 제사상이 완성됐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였고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상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해도 잘 차렸네. 그 말에 시어머니가 대꾸했습니다. 뭐 그런 대로 봐줄만은 하네. 그런 대로 봐줄만 하다니. 새벽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한 제 노력에 대한 평가치고는 너무 박한 것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더 좋은 평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사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조상님들께 절을 올리고 음식을 올리는 엄숙한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시누이와 함께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족들끼리 세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 세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앞으로 나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이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상 앞에 앉아 계셨고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리기 위해 허리를 숙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절에서 애를 못 가지는 거지.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시누이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허리도 제대로 못 숙이잖아. 여자는 골반이 좋아야 하는데 에휴. 그 말까지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결혼 첫 해에는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검사만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반년이 지나도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배란 유도제를 먹었습니다. 주사를 맞았습니다. 매달 병원을 오가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약 부작용으로 몸이 붓고 호르몬 변화로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병원 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인공수정을 시도했습니다. 한 번, 두 번.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제게는 아이가 오지 않는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시어머니는 늘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니? 병원은 다니고 있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애를 안 낳는지 모르겠어. 그 말들이 얼마나 저를 짓눌렀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도 원해서 아이를 안 가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아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남편은 더 괴로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견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가족들 앞에서 설날이라는 신성한 날에 시어머니는 제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절에서 애를 못 가진다는 말, 허리도 제대로 못 숙인다는 말, 골반이 안 좋다는 말, 그 말들이 제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점점 커지며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절하던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왜 그래?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히 며느리가 나한테 대들려고? 라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쌍! 제 손바닥이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청마루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시누이는 입을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언니가 미쳤나 봐.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이거 완전히 미쳤어. 설날에 뭔 짓이야. 당장 사과해. 하지만 저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아니 결혼한 이후 3년 동안 쌓여왔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이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으악! 제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을 적셨습니다. 저도 견딜 만큼은 견뎠다고요. 남편이 제 어깨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무슨 일인지 말해봐.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격하게 울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3년이에요. 3년 동안 저는 병원만 수십 번을 다녔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약 먹고, 주사 맞고, 배란 유도하고, 호르몬 치료받고, 제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안 되는 몸을 억지로 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아요? 매달 병원 가서 검사받고, 시술받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런 얘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뭐해요?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도 힘들어질 텐데.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알아요. 회사 일도 힘들고 시댁에서도 압박받고 거기에 제가 힘들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해요? 남편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알고도 그런 말을 하세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뺨을 움켜쥔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절에서 애를 못 가진다고요? 허리를 제대로 못 숙인다고요? 골반이 안 좋다고요? 제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원해서 아이를 안 가지는 줄 아세요? 저도 간절하게 원해요. 매일 밤 기도해요. 제발 아이가 생기게 해달라고. 그때까지 침묵하던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사실을 말하면 어디가 문제야? 우리 집안대가 끊기는 게 걱정돼서 그렇지. 그 말에 저는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집안대요? 집안대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손을 들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한 말은 사람이 할 말이에요? 저는 바닥을 치며 외쳤습니다. 저는 인형이 아니에요. 말없이 참기만 하는 사물이 아니라고요. 저도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는 사람이에요. 온 집안이 제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명절 때마다 어머니 눈치 보느라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이게 맛이 없으면 어쩌지, 간이 잘못되면 어쩌지 걱정하면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손을 들어요? 그럼 언니는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참을 수 있어요? 저는 시누이를 바라봤습니다. 언니는 어머니 친딸이잖아요. 저는 며느리예요. 처음부터 다르다고요. 시아버지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당장 사과하지 못해. 사과요? 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제가 사과해야 하나요? 정말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3년 동안 저한테 해주신 말들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니?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애를 안 낳는지 모르겠어. 다른 집 며느리는 벌써 둘째까지 낳았던데. 저는 하나하나 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저를 찔렀는지 아세요? 제 가슴에 칼을 꽂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계속 침묵하던 시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모두의 시선이 시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뭘 그만해요? 이 며느리가 지금 나한테 손을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만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당신 무슨 소리예요? 그의 며느리만의 잘못이 아니야. 순간 대청마루 안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들 문제야. 네. 모두가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혁이는 정자가 거의 없어. 의사가 그랬어. 자연 임신은 사실상 어렵다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작년에 너 건강검진 받았을 때 나왔어. 내 엄마랑 나만 아는 얘기야. 시어머니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지금 왜 그 얘기를... 이제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시아버지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의사가 그랬어. 무정자증은 아니지만 정자수가 극도로 적어서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권한다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내 엄마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창피하다고. 아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집안 망신이라고.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당신이 그랬잖아. 며느리 탓으로 돌리자고. 여자 쪽 문제라고 하면 아무도 아들을 뭐라고 안 할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제가 3년 동안 겪은 고통, 병원 치료, 자책,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난 그냥 집안 체면 때문에. 체면이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체면 때문에 제 아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계속 아직 소식이 없냐고 물어보고 병원 다니냐고 물어보고 그게 다 며느리 잘못인 것처럼 몰아간 거 다 알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신우이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언니는 아무 잘못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은 그 모든 치료는 뭐였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호르몬 주사 맞고, 배란 유도제 먹고, 인공수정 받고,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였어요? 제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고통은 다 헛수고였단 말이에요? 남편이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몰랐다고요? 1년이나 지났는데 몰랐다고요? 아버지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래요. 다들 저만 모르게 했네요. 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저만 바보처럼 제 잘못인 줄 알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제가 받은 상처가 다 아물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년이에요. 3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탓했어요. 왜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매일 밤 그 생각만 하면서 울었어요.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처음부터 제 잘못이 아니었는데 저만 몰랐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작에 말렸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저는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요? 무슨 얘기를 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저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혼자 있고 싶어요. 제발.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친정집에 머물렀습니다. 남편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계속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집에 돌아와줘.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으니까요. 친정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 엄마 저는 정말 바보 같아요. 왜 진작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물어본다고 해서 사실을 말해줬을까?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마 물어봤어도 거짓말로 둘러댔을 겁니다. 며칠 후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아버지였습니다. 며느리 나야.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한번 들러줄 수 있겠니?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마주쳐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민지야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체면만 생각했어. 집안 채통만 생각했지. 정작 내 마음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시어머니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달라질게 진짜로. 시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며느리,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준혁이한테도 진실을 말했어. 그리고 병원 예약도 해놨단다. 병원이요? 응. 준혁이 치료를 받아야 해. 그리고 너희 둘이 함께 상담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남편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병원 다닐게. 우리 같이 노력하자.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확실히 말했어. 앞으로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라고.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참견 안 할게. 정말이야.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들은 쉽게 잊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받은 상처도 금방 아물지 않을 거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노력은 해볼게요.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것.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병원 치료를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혼자 짐을 지지 않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로운 말을 던지지 않고 제 마음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날 설날 제가 시어머니를 때린 건 잘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계속 제 자신을 탓하며 살았을 테고 남편도 자신의 문제를 모른 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탓하며 집안의 불행을 며느리 탓으로 돌렸겠죠. 때로는 폭발이 필요합니다. 참고 또 참다가는 결국 자신이 무너지니까요. 물론 폭력은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밖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가족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솔직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실을 숨기지 않고 함께 짐을 나눠지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